이곳에선 지역 문화 축제를 위해 황포 돛배를 설치하느라 분주합니다. 축제 사흘 전 오늘은 황포 돛배를 강에 띄우는 일을 한답니다. 황토 돛배 유등 띄우려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150개 띄워야 돼요. 백제의 옛 수도였던 공주에서는 매년 백제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 축제를 열고 있는데 황포 돛배는 행사에 쓰이는 메인 장식입니다. 백제 시대 이제 해상왕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이거 불을 켜다 보니까 야경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황포 돛배 설치를 위해선 먼저 물 위에 뜰 수 있게 황포 돛배와 바지선을 연결해줘야 하는데요. 그 다음 배와 배를 일정한 간격으로 다시 연결해줍니다. 백길이 안 풀리지. 밀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된 황포 돛배를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밀어 강에 넣는데요. 한편 한쪽에선 노상호 씨가 배를 고정해줄 닷 작업 중입니다. 닷은 일단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신이 이게 다 위험인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를 못해요, 아무나. 이제 15대씩 연결된 황포 돛배를 강 위에 일렬로 배열하는 일만 남았는데 끌고 가야죠. 백채해야 하니까. 배열하는 데는 보트의 힘을 이용합니다. 쉬울 것 같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얼마 걸려요, 시간이? 하루 종일 하죠. 지금 15대씩 해가지고 지금 10줄 설치할 예정이에요. 물살과 바람을 거스르다 보니 보트의 힘으로 버거울 때가 있답니다. 게다가 힘이 꼼짝도 안 해요. 모든 걸 오로지 혼자 처리해야 하는데 축제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상호 씨는 더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과는 달리 작업의 진도가 나가주지 않는데 닻을 내린 반대쪽을 보트에 연결해 줍니다. 줄을 맞춰서 불편하게 하려고. 보트에 황포 돛배들을 연결 후 앞으로 전진해 보는데 거센 물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오늘 안에 작업을 마치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물속에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 힘이 2배가 듭니다. 바람 부으면은 이 돛대가 달려 있잖아요. 네. 바람의 영향이 상당해요.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불어옵니다. 그러자 배들은 점점 더 질서를 잃어가는 상황. 상호 씨는 보트 엔진 힘을 최고로 높여 줄을 당깁니다. 그제서야 서서히 줄을 맞춰가는 배들. 안 더우세요? 좋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시 열이 흐트러질세라 재빨리 닫혀로 고정해줍니다. 오로지 물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 그만큼 갖은 변수가 많아 고된 작업이랍니다.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이게 1년 12달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렵고 하니까 또 할 사람이 없어.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사람이 없어. 사명감 하나로 버틴 일. 그 사명감이
올해도 이렇게 멋진 결과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축제장에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설치한 후에 이제 그 오시는 관광객이 좋아하니까 그 맛으로 하죠. 뭐 힘들어도. 다음 날, 오늘은 조금 색다른 유등들이 입장합니다. 트럭 한가득 실린 형형색색의 유등들. 지금 현재 저희가 약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대형 유등까지 약 한 180여 점 정도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유등놀이는 강물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등불을 띄워 복을 빌며 즐겼던 민속놀이인데요. 매해 백제문화재 행사에 맞춰 백제 시대상을 구현한 유등들이 방문객들을 반겨준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형상의 유등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것은 문용 왕비의 금제관식입니다. 불꽃을 연상할 수 있는 문용왕의 금제관식. 다들 여기 있는 인물상들은 대부분이 서민 생활상을 연출하는 건데 지금 일단 갖다 놓은 상태고, 그리고 저 뒤에 쪽은 그때 당시에도 이쪽 동남아나 외국 사신들을 그런 분들을 이제 연출하는 인물상들이고, 축제 취지에 맞춰 각양각색으로 만들어진 유등은 금강 한가운데 자리 잡아 전시될 예정인데요. 사람들이 직접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는 좀 작아 보여도 보통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하고, 큰 거 대형 유등 같은 거 위에 보이는 유등 같은 경우 한 점당 약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6개가 한 줄입니다. 저기 제일 끼는 거 있잖아요. 네. 저 끼는 거에다가 6개를 다 얹으셔야 돼요. 이 앞에 거예요? 예예예. 유등은 강물 위에 전시하기 수월하게 먼저 바지선 위에 고정합니다. 바지선에 유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후 굵은 철사로 단단히 조여줍니다. 오직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자, 이빨들 당겨요. 이게 저 맨공에 딱 들어오면 늘어진다고.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핵심. 오직 두 손으로 철사를 고정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유등은 옮기는 것도 까다로운데요. 넘어지는 것도 있고 잡다보면 쓰러지면 여기 다 부서지니까. 반지로 만든 유등은 크기가 커 혼자 들기엔 버거운데요. 유등을 만드는 것부터 1년 내내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유등 행사. 오늘 드디어 유등 띄우기의 마지막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에 유등을 띄우는 시간. 그런데 그 전에 진짜 중요한 작업이 또 있답니다. 이거 묶어 놓으려고 저쪽 강까지 가야 돼. 강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0m가 넘어. 강 건너에서 밧줄 한쪽을 연결한 후 또 다른 한쪽은 반대쪽 강에 고정해야 하는데, 유등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 작업. 딱 원하는 위치다. 이쪽 여러 번 감아요. 이렇게. 밧줄을 얼마나 잘 고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유등이 제대로 고정되려면은 이 밧줄을 가장 신중하게 묶어야 되고 가장 꼼꼼하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단단히 고정해 주는데, 갖고 가. 나도 살살 가야 돼. 진짜 꽉 묶었죠? 살살 가. 살살 가. 살살. 이로써
밑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강 반대편까지 밧줄을 풀어서 일자로 연결. 최대한 일자로 곧게 펴니다. 물살의 힘을 이기려다 보니 굴착기까지 동원하는데요. 점점 일자로 되어가는 밧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자로 된 밧줄이 형태가 어긋나지 않게 한 번 더 고정해 줍니다. 이게 축 늘어지면은 울퉁불퉁 가잖아. 반듯이 내어놓아야 따뜻하지. 고된 작업도 잠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힘듦 뒤에 맛보는 달콤한 휴식 시간.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답니다. 뱃속이 시원하고 좋아요. 일하고 놀 때가 제일 좋다고요. 제일 좋더라고요. 일하면서도 또 때쯤 배고프니까 기다려야죠. 정말 꿀맛이겠네요. 수년간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만둘 수 없었던 건 자부심 때문이었답니다. 저희가 저런 걸 전시를 해놓으면은 여러 이제 관광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면서 와 멋있다, 보기 좋다, 뭐 이런 좀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에 그동안에 피곤하고 힘들었던 게 싹 없어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단 말이 이런 건가 봅니다. 달콤한 휴식도 잠시. 또다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데가 따로 다 있다고. 무조건 다는 게 아니고. 이제 유등 배치에 나서는데 여기 지금부터가 진짜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유등을 각자의 자리에 맞춰서 옮긴 다음 손으로 단단히 고정해줘야 합니다.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또 이 지상보다는 물속에서는 이게 그 회전이나 이런 반경이 생각보다 틀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하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게다가 미리 설치해 놓은 황포 돛배와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는데요. 걸리면은 서로 이제 다 작업해 놓은 게 이제 손상이 갈 수도 있어가지고 항상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에 망가지지 않게 최대한 조심합니다. 강물 위 유등의 위치를 잡는 것도 경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물 위에서 위치를 잡는 고난이도 작업. 강 위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세심한 작업은 최대한 몸을 낮춥니다. 부교 쪽에서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조형물들이 있는지 서로 이제 앞뒤 겹치고 그러면 가려지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마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위치가 확정되면 단단히 고정해 주는 것이 포인트. 물살과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2번, 3번 고정합니다. 이게 유등이 바람 불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 고자리 붙어야 되는데 잘못 묶고 그러면 유등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서로 미끄럽잖아 이게. 꽉 안 묶으면. 여기 끝나서 풀러. 당겨줘. 어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으로 세심하게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유등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됐어. 수시로 출렁이는 물 때문에 엎드려 일해야 하는 것은 기본. 때문에 숨이 턱까지 차오고 힘도 2배는 더 듭니다. 근데 이거 그냥 앉아서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잘못만 나오면 이거 내려가야 되잖아. 꼭 넘어주세요. 가을이지만 한낮 햇빛은 한여름을 맞먹는데요. 온몸은 순식간에 땀범벅이 되고 만답니다. 강에서 하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바닥 같으면은 침이 안 되는데 했다 강에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목욕하죠, 목욕. 이걸 하고 나면은 완전히 땀으로 목욕을 합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됩니다. 총 5명의 작업자가 마지막까지 꼼꼼히 유등 설치를 이어가는데요. 드디어 끝난 설치 작업. 유등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태를 뽐내며 멋진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걸 훌훌 털어내는 순간, 이제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끝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아, 후련하죠, 지금. 오늘 저녁에 2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어느새 축제장에 가을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강물 위 황포 돛배들도 빛을 발합니다. 각양각색의 유등도 저마다 빛을 내며 자태를 뽐냅니다. 덕분에 축제를 찾은 이들의 눈을 더욱더 즐겁게 만들어주는군요. 낮엔 몰랐거든요. 근데 밤 되니까 되게 화려해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치? 밤에 불빛이 있어서 예쁘고 그냥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여기 빛이랑 이런 걸 많이 잘 해놓으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책하고 가족끼리 와서 즐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두가 즐거운 축제장. 이제 불꽃놀이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초조해지는데요. 오늘도 멋진 공연이 되길 바라봅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제일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긴장을 풀어봅니다. 자, 준비. 드디어 시작합니다. 가을밤을 수놓는 환상적인 불꽃쇼. 멋진 순간이군요. 늘 마주하는 순간이지만 지원 씨에게도 불꽃은 특별합니다. 지난 수년간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도 불꽃은 늘 새로운 감동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런 불꽃놀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런 불꽃놀이 처음 봤는데 진짜 너무 진짜 좀 좋게 봤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계속 좀 진행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보람차죠. 보람차고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일단 끝나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매번 같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 업 하는 보람을 많이 느껴요. 저희는. 코앞으로 다가온 축제에 공원에서도 막바지 준비로 바쁜 모습입니다. 굴착기가 바삐 움직이는 이곳. 저희가 국화 화분을 배치하는데 사람들이 그 국화 원을 걸을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보행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의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야자 매트 깔기. 국화 정원의 길을 야자 매트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방문객들에게 좀 더 걷기 수월한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왜 까는 거야? 흙 밟지 말라고.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 야자 매트를 까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주변으로 국화 화분을 배치합니다. 기계로 할 수 없으니 일일이 손으로 나르는데 저희가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3,000개 분량과 금일 오는 3,000개 분량이 해서 총 6,000개가 저 국화원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요. 워낙 수량이 많다 보니 오늘 동원된 인원만 약 30명. 순식간에 국화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가을 하면 또 국화고 또 여기 축제를 즐기시는 관광객들이 국화를 또 많이 찾으세요. 국화를 보니 정말 가을 축제답네요. 축제 전 싱싱한 국화를 위해 관리도 필수입니다. 국화를 나타나 하루에 한 번씩 꼭 줘야지. 한 번씩 얼마큼 주시는 거예요? 3시간 반 2차 4,000리터.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국화 정원까지 축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고운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게 좀 서운하더라도 좀 만족하게 봐주시면 그럼 만족하죠 우리도. 기분이부터 제일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 예쁘게 봐주시면 좋지요. 드디어 기다리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가을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축제장을 찾았는데요. 모두들 가을 나들이에 들뜬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넓게 꽃밭이 돼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데이트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날씨도 시원하고 하늘도 파랗고 하니까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꽃도 느낌이 오고 날씨도 느낌이 오고 저 구름마다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구름도 예쁘고요. 일상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가을 축제. 축제의 묘미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중에서도 축제의 꽃은 단연 먹거리겠죠. 다양한 먹거리가 축제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유독 줄지어 서 있는 음식은 바로 빵입니다. 공주에서밖에 안 파는 거라 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온 김에 지금 2박스째 사가고 있어요. 이곳 축제장의 별미라는 알밤빵. 공주 특산물 알밤으로 만든 빵이 인기랍니다. 하루에 많이 구우면 20박스 정도. 한 박스에 이제 720개 들었으니까 이제 20박스면 14,000개. 많이 구우면 14,000개. 구워내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빵. 갓 구워낸 알밤빵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축제를 맞아 알밤빵 공장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축제 중 하루에 쓰는 밀가루 양만 120kg. 밀가루 부드러워라, 빵이 부드러워라. 몽글몽글 자체가 들어가면 빵이 뭉쳐 있으니까 빵이 안 만들어지니까 밀가루 자체를 부드러우라고 이렇게 치고 있어요, 항상. 그 사이 반대편에서는 달걀 작업이 한창인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달걀 까기 작업. 무항생제 계란을요 하루에
한 팀당 50개씩 해서 150판씩 써요. 기계로 하면 혹시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계란 껍질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손으로 직접 깨고 있어요. 3명이 꼬박 1시간 이상 작업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밑작업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반죽에 들어가는데 밀가루에 갖은 재료를 넣고 익반죽에 들어갑니다. 1차 반죽을 20여 분간 식혀준 후 달걀물을 넣고 2차 반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하루 동안 저온 숙성해 주는데 반죽량만 해도 어마어마하답니다. 한 25박스에서 26박스 하는데요. 그 낱개로 하면 18,000개에서 한 2만 개 정도 해요. 이게 한 팀당. 이제 앙금을 만들 차례입니다. 햇밤을 기계에 넣고 잘게 갈아주는데요. 오래 생산한 햇밤입니다. 이렇게 갈아야 이 앙금에 넣고 기계에서 잘 나와요. 너무 크면 기계에 안 나오니까 갈아야 잘 나와요. 옹주에서 생산된 햇밤을 사용해서 앙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앙금을 기계에 넣어준 다음 성형 준비 과정을 기다리는데 하루 숙성된 반죽과 함께 빵 생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숙성된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기계에 넣는데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반죽이 딱딱하면 잘 안 찰려요. 없으면 손 아파요. 오랜 경험 끝에 터득한 노하우. 이렇게 일정량의 반죽을 넣으면 자동으로 앙금과 함께 빵 생지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알밤빵 생지는 급속 냉동시켜 현장으로 이동. 즉석에서 따끈따끈하게 구워 판매됩니다. 크기는 작아도 여러 사람의 정성이 들어갔네요. 이제 타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밤빵을 맛있게 잘 드시면 좋죠. 한편 축제가 한창인 현장.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축제 준비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축제장 뒤에서 뭔가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3인치 80m, 4인치 110m, 5인치 146인치 170m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그림으로 터지는 화약들입니다. 행사의 꽃이라고 보죠. 폭죽은 아무래도 시작을 알리는 꽃, 마지막을 알리는 꽃. 저녁 행사에 선보일 불꽃놀이를 준비 중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불꽃이기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작업. 저 안에 들어가 있는 화약 양은 한 2g, 3g. 저게 무게가 있는 게 저 화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밑에는 진흙, 흙 들어가야 되고 그 위에 화약이 들어가고 그 위에 또 종이로 안쪽에서 테이핑이 돼 있고 그다음 밖에 케이스에 또 무게. 그래서 합치면 무게가 많지 안에 화약 양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얼마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꽃놀이를 위해선 먼저 불꽃을 제대로 터뜨려줄 제어 장치부터 동원됩니다. 불꽃놀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전선 연결인데요. 안전사고에 대비해 더욱더 사전 준비에 철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여기서 순번대로 여기 저기 순번대로 지들이 우리 프로그램 짜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 잘못 꼽아버리면 이제 실수가 돼버리니까 하나라도. 단 하나의 실수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불꽃놀이. 2번, 3번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약을 완전히 결속하기 전에 통신 장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자, 3, 2, 1, 고! 공연에 앞서 테스트에 들어가 보는데요. 7분 남았다, 7분! 오랜 경력자도 긴장되는 순간. 다행히 테스트는 성공했습니다. 기분 좋죠, 아무래도. 근데 마지막에 막상 다 꽂고 났을 때 뭐 미스 뜨거나 에러가 뜨면은 그때는 조금 머리 아픈데 그거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니까